안녕하세요. 어른의 5분 경제상식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무릎을 탁 쳤잖아요. 가만히 앉아있는 우리 집이 알고 보니 우리 기초연금을 슬쩍 가져가는 얄미운 도둑이었다고. 그래서 마음이 좀 씁쓸하셨죠? 그런데 오늘은 그 반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집을 다시 우리한테 매달 월급을 갖다 바치는 효자로 길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그 집에 우리가 평생 그대로 살면서 동시에 매달 130만 원씩 따로 받는 거예요. 한 집에서 두 가지를 받는 셈이죠. 거짓말 같으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15만 명이 이렇게 살고 계신답니다. 오늘도 따끔한 차 한 잔 마시며 이 마법 같은 제도, 주택연금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주택연금이 뭐냐? 한 줄로 알려드릴게요. 우리 집을 정부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살짝 맡겨놓고 그 대신에 평생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 집이 알을 품은 황금거위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옛날 같으면 거위배를 갈라야 알을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팔아야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연금은 거위배를 안 가르고도 매달 알을 살살 꺼내받는 방법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돈은 따로 받는다. 지금 가입자 평균을 보니까 한 달에 127만 원 정도 받고 계신다네요. 적은 돈 아니죠?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조건은 의외로 단순해요. 첫째, 부부 중에 젊으신 분이 만 55세만 넘으면 됩니다. 65세 아니에요. 55세요. 빨리 가입하시면 그만큼 오래 받을 수 있어요. 둘째, 우리 집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1주택이든 2주택이든 합쳐서 12억 원 아니면 되니까 생각보다 문턱이 낮아요. 셋째, 그 집에 실제로 사셔야 해요. 전입신고해놓고 다른 데 살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이하, 그 집에 거주, 이 세 가지가 끝이에요. 그럼 진짜 궁금한 거, 우리 집이면 한 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은 두 가지로 해요. 우리 나이가 몇이고 집값이 얼마냐. 이 두 개로 결정됩니다. 나이가 많으실수록 집값이 비쌀수록 더 받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70세 어른이 5억 원짜리 집으로 가입하시면 한 달에 약 150만 원이 매달 통장에 꽂혀요. 평생이요. 72세 어른이 4억 원짜리 집이면 한 달에 약 134만 원입니다. 가입자 평균은 72세에 4억 정도 집으로 한 달 127만 원. 이 정도가 우리나라 어른들의 표준이에요. 자, 그런데 올해 2026년이 진짜 좋은 타이밍이에요. 왜 그러냐면 올해 3월부터 제도가 어른들한테 더 후하게 바뀌었거든요. 첫째, 매달 받는 돈이 평균 3.1% 올랐어요. 한 달에 4만 원 더 받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55세에 가입해서 30년 받으시면 1,440만 원이 더 들어와요. 1,500만 원 가까운 돈이에요. 둘째, 처음 가입할 때 내는 보증료가 집값의 1.5%에서 1.0%로 내려갔어요. 4억 원짜리 집이면 600만 원 내던 가입비가 400만 원으로 줄어요. 200만 원 굳는 거예요. 셋째, 가입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해지하고 싶으실 때 그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원래 3년이었는데 5년으로 늘었어요. 한 번 결정하면 못 무른다는 부담이 좀 줄어든 거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갈림길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고 가입하시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주택연금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집을 맡길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해요. 옛날 방식인 저당권 방식이 있고요. 새로 생긴 신탁 방식이 있어요. 받는 돈은 똑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옛날 저당권 방식은요, 가입한 어른이 먼저 돌아가시면 남은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자녀들이 다 도장을 찍어줘야 해요. 자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순간 연금이 뚝 끊겨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슬픈 와중에 자식들끼리 도장 가지고 싸우는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신탁 방식은 어떠냐? 처음 가입할 때 배우자를 자동 승계자로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자가 돌아가셔도 자녀 도장 필요 없이 남은 분이 그대로 받아요. 우리 나이에 이건 꼭 알아둬야 합니다. 받는 돈이 똑같다면 신탁 방식이 정답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짚어갈 점 두 가지만요. 첫째, 가입 후에 우리 집값이 막 올라도 받는 돈은 안 늘어나요. 가입 시점 가격으로 굳어지거든요.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도 우리가 손해는 안 봅니다. 평생 받은 연금이 집값보다 많아도 그 차액을 자녀한테 청구하지 않아요. 정부가 손해를 떠안아 줍니다. 둘째, 우리 부부 다 돌아가시고 집을 팔았을 때 받았던 연금보다 집값이 더 남으면 그 차액은 자녀들한테 그대로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 유산도 챙기면서 우리 노후도 챙기는 셈이에요.
우리 집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인터넷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검색해 보세요. 들어가시면 예상연금 조회라는 메뉴가 있어요. 우리 집 주소랑 나이 넣으면 5분 안에 답이 나옵니다. 결정 전에는 가까운 지사에 한번 가셔서 무료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가입하시기 전에 자녀들이랑 한번 차분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신탁 방식으로 한다고 미리 말씀해 두시면 나중에 오해도 없고 좋답니다. 오늘 한 줄로 정리해드리면요. 우리 집은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잘 길들이면 평생 우리한테 월급 갖다 바치는 효자가 됩니다. 한 번만 들으시면 평생 기억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 도대체 노후 자금이 진짜 얼마나 필요한 건지, 3억이면 되는 건지, 5억이 있어야 하는 건지 5분 안에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여기까지 어른의 5분 경제 상식이었어요. 차 한 잔 식기 전에 또 놀러 오세요. 오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고 본인 상황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건 한국주택금융공사나 가까운 지사에서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